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병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워크퍼밋 혹은 학생비자 소지자는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아요. 밴쿠버가 있는 BC주만 제외예요. MSP, Medical Service Plan이라고 하는데 한국처럼 이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밴쿠버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는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는데 의료보험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의료보험이 된다기보다는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암치료 및 이 모든 치료비가 다 무료라는 뜻이죠. 언뜻 들으면 개꿀 같죠?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캐나다처럼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는 의사가 부족하고 대기 시간이 아주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크퍼밋 혹은 그 학생비자 소지자가 아닌 관광객이나 방문자처럼 의료보험이 없다면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발생하면 그 의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아이가 조금 다쳐서 응급실에 가서 전문의를 만나가지고 이제 괜찮다는 말 듣고 온 어떤 엄마는 2,000불, 한국 돈으로 2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감기가 걸려서 잠깐 의사 선생님께 뭐 진료받고는 1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검사를 추가로 한다거나 주사라도 맞게 되면 이제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있다면 이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치과와 미용은 제외입니다. 캐나다 병원 체계는 한국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병원 체계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 제일 먼저 패밀리 닥터를 만납니다. 단순한 감기나 이제 뭐 패밀리 닥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이라면 그 자리에서 이제 간단한 검사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처방전을 내주던가 하지만 근데 이제 의사가 보기에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검사지를 주고요. 그에 맞는 기관에 우리가 따로 예약을 잡아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제일 빠른 날짜에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것도 대기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서 일주, 심지어는 뭐 2주 정도까지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은 후에 이제 패밀리 닥터가 검사지를 보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패밀리 닥터가 직접 알맞는 전문의를 선택해서 reference, 리퍼를 보내고 우리는 그때부터 그 전문의로부터의 예약 전화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 기간은 얼마가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주 길면 1년 이상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뭐 아주 위중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 달 이내에 예약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한두 달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어느 스페셜리스트 병원에서 전화가 올지 모르는 일이라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언제 돼요? 이러면서 언제 정도 예약을 잡을 수 있는지 재촉 문의 전화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을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생명과 지장은 없지만 만약에 뭐 힘들고 정말 아픈 경우라면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거든요. 아픈 사람은 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패밀리 닥터 예약 자체도 당일에 안 되는 경우 일주일도 기다릴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럴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면 바로 치료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응급실도 기다림의 연속이라 이제 경미한 병으로 갔다간 정말 9시간까지도 기다려봤어요. 저희 엄마가 한 번은 옛날에 이석증 때문에 응급실에 이제 새벽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다음날 그 오후 12시 낮 12시까지 기다려봤어요. 정말 그 순간은 진짜 기다리는 입장에서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지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시간을 다투는 병, 뭐 예를 들면 암, 담낭결석, 맹장염, 그리고 뭐 심장, 뇌 질환 같은 경우는 물론 응급실을 가면 뭐 신속하게 진료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경중을 따져가며 알아서 우선 순위대로 해주는데 예를 들면 뭐 복통이나 뭐 손에 작은 찰과상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혈 정도 시켜놓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석증 때문에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죽을 병이나 이제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렸죠.
정말 끝도 없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작은 찰과상, 감기도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기다린다면. 그래서 응급실을 가려면 이 기다림을 어느 정도 각오하시고 가야 해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 이제 병원 종류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어떤 상황에 어떤 병원에 가고 이런 것들. 우선 첫 번째는 워크인. 캐나다에 오면 이제 워크인 병원을 많이 볼 텐데 한국의 의원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뭐 패밀리 닥터가 없거나 예약 없이 급히 가야 할 때 가는 곳입니다. 이 워크인 병원 같은 경우는 저녁 진료도 가능해서 급하게 가야 할 때 주로 이용해요. 이것의 단점은 역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3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립니다. 정말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패밀리 닥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패밀리 닥터란 내 담당 지정 의사인데요. 뭔가 뭐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나만의 스페셜 가정이 같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캐나다에선 의료보험이 있다면 누구나 지정 패밀리 닥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프거나 뭐 어디가 불편하면 우선 패밀리 닥터와 먼저 문진을 한 후 정밀검사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패밀리 닥터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의사나 유명한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가 꽉 차 있어서 새 환자는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패밀리 닥터와도 예약이 당일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길게는 일주일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기다림뿐만 아니라 그 예약 당일에도 가면 우선은 또 기다림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예약이 2시예요. 2시에 가도 바로 의사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 1시간, 많으면 2시간 정도를 이제 로비 같은 데서 기다려요. 근데 요즘 이런 시간 낭비에 대한 그 항의가 많아져서 병원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한국과 다른 그 특이한 점은 한국은 의사가 방에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고 환자가 방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환자가 방에 들어가 있고 의사가 방마다 들어가면서 왕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 닥터 병원에 가면 대기실에서 기본 1시간 기다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도 의사가 들어올 때까지 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할 때도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스페셜 닥터예요. 이제 스페셜 닥터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한국의 특진 의사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보통 이제 패밀리 닥터가 추천해준 그 스페셜리스트의 오피스에서 예약 전화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몇 달은 기다려야 볼 수 있어요. 그 스페셜리스트를. 물론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는 뭐 이제 예약이 바로 잡힙니다. 그거의 결정 여부는 패밀리 닥터한테 달려있죠. 네 번째로는 하스피럴, 병원, 이제 한국으로 치면 종합병원인데요. 주로 응급실을 갈 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응급실과 비슷한 urgent center이라고 있어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외에 응급 상황. 패밀리 닥터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급하게 가야 할 때는 urgent care center를 갑니다. 예를 들면 뼈를 살짝 접질렀거나 아니면 독감 증상, 경미한 화상 아니면 찰과상으로 몇 번을 뭐 꿰매야 할 때 등 이용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분간을 해보자면 아이가 감기로 며칠째 콜록거린다. 패밀리 닥터와 예약을 잡습니다. 만약에 당일에 예약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오래 기다려야 해도 이제 워크인을 가는 게 좋겠죠? 임신을 했을 때 우선 패밀리 닥터를 만나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고 산부인과 스페셜리스트로 리퍼를 해주셔야 산정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종합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가면 이제 바로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받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의사들은 약 처방을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항생제를 받기가 좀처럼 힘들어요. 제 친구는 한번 눈다래끼가 나가지고 급하게 워크인을 갔는데 아시잖아요. 워크인 가서 이제 2~3시간을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의사를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따뜻한 찜질을 충분히 해주시고 만지지 마라가 전부였어요. 들었던 얘기가. 감기가 걸려도 보통 캐나다 사람들은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감기가 걸렸다 병원에 가야 돼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약국이 이제 마트 안에 다 입점이 많이 돼 있는데 뭐 처방전이 따로 필요 없는 뭐 진통제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서 종류도 엄청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 먹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감기일 때 많이 먹는 유명한 치킨 누르 숲 아시죠?
아시나요? 치킨 누들숲을 먹거나 레몬티를 마시고 자연적으로 낫게 합니다. 그래서 뭐 팁을 조금 드리자면 약을 정말 타고 싶을 땐 조금 엄살을 부리세요. 아, 그리고 약 처방을 받으면 캐나다는 약값이 비쌉니다. 뭐 진료비, 검사비는 공짜라서 좋지만 만약에 약을 처방을 받으면 약값이 거의 뭐 퉁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Extended Health and Dental Plan Premiums이라고 따로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데 그걸 신청하면 약값이나 이제 뭐 보험이 안 되는 치과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줍니다. 저희 가족도 이민 초기에 해봤었는데 이제 보험비가 병원비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후에 캔슬을 했대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 베네핏에서 어느 부분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베네핏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말하다 보니까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좋은 점을 말하자면요. 이 국가에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 간의 경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없고 약 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면 진료가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실력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이제 의료 시스템은 그때그때 자신이 놓인 뭐 처지나 상황에 따라 아니면 나의 뭐 가치관에 따라 아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와 한국 뭐 어느 것이 더 좋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엔 뭐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이제 그게 좋게 작용하기도 하고 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뭐 말들을 한다는데 전문의들의 뭐 실력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뭐 속도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정말 편리하고 분명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너무 넘쳐나고 많은 병원들의 경쟁 탓에 과잉 진료가 있기도 하고 또 약남용도 있죠.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좀 놀랐던 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만 아프거나 감기 증상이 보이면 병원 가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가서는 수액도 정말 너무 쉽게 맞을 수 있고 항생제나 소염제 뭐 그런 거를 일주일치 그냥 보통으로 먹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스템과 병원 문화에 적응된 사람들은 그렇게 처방된 약을 먹는 게 심리적으로 뭔가 더 빨리 나을 것 같고 마음이 놓일 수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엄마로 예를 들자면 저희 엄마도 약사시지만 이제 약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먹지만 이제 뭐 감기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뭐 이제 초반에는 비타민 C나 뭐 물, 뭐 종류에 따라서는 뭐 오레가노나 비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등 뭐 자연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이제 키우려고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여태까지 이제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큰 불만 없이 잘 지내오셨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엄마가 좀 아프셔서 검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당장 죽을 병이나 위급하지 않다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스페셜 닥터의 진료가 이제 이번 연도 7월에 잡혔어요. 제가 엄마의 정확한 병명은 말씀드릴 수 없어도 이게 24시간 고통이 있는 상태인데도 저희 엄마가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일 뿐이거든요. 당사자인 엄마는 뭐 물론 주위 가족들도 너무 답답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한국에 오셔서 진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드신 생각이 있다고 해요. 이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이제 어린아이 케어, 병원 케어 시스템이 좋아서 뭐 모든 수술, 검사 등 뭐 오래 기다리지 않고 무료라는 아주 좋고 큰 혜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젊고 건강할 뭐 10대, 20대, 30대 땐 뭐 딱히 큰 불만이 없을 시스템이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런저런 뭐 생기는 병들 아니면 뭐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는 이 너무나도 답답할 수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류마티스나 골다공증 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뭐 위급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사 날짜가 정말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병들은 정말 빠른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래 놔두면 서서히 진행되어서 더 안 좋게 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환자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죠. 정말 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땐 무료고 나발이고 돈을 내서 검사만 당장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캐나다는 한국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무료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너무 느려요.
오늘은 이렇게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가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이제 다 하자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봐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떤 영상이 좋았고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다음 영상 컨텐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 옆에 알림벨까지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림이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 스트리밍도 하기 때문에 네, 알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바이바이.